안녕하세요. 딕셔너리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딕셔너리의 경우에도 순회형 자료 구조가 지닌 특성을 사용하는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연산자료는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앞 강의에서 설명한 딕셔너리 인덱스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인 대괄호는 리스트의 인덱스와 마찬가지로 객체의 접근에서 매핑 값을 추출하거나 기존 객체를 갱신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딕셔너리 객체를 추가할 때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 연산자료는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값을 삭제할 수 있는 델이 있습니다. 델은 딕셔너리 뿐만 아니라 리스트나 일반 변수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정 객체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기 때문에 마치 객체 자체를 삭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멤버십 연산자인 in과 not in이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값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del은요, 딕셔너리에서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리스트처럼 인덱스 번호나 분할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키를 통해서 해당 객체를 삭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이제 첫 번째 코드는 키가 id인 객체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키가 id인 객체를 삭제를 한 후에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저 화면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보면 id가 빈 투풀, 키가 id고 매핑 값이 빈 투풀인 객체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del을 실행하고 나서는 없어졌습니다. 결국 키가 id인 객체가 삭제가 되었죠. 두 번째 코드는 키가 악기인 객체의 매핑 값 중 마지막 값을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매핑 값이 리스트죠. 키가 악기인 객체의 매핑 값은 리스트고 리스트로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핑 값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한 결과 보면은 키가 악기인 매핑 값이 이제 3개로 바뀌었죠. 원래는 4개 있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키보드가 사라졌고 이제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코드를 보면요. 키가 가족이죠. 가족인 객체의 매핑 값 중 다시 키가 5인 딕셔너리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왜냐하면은 키가 가족인 객체의 매핑 값은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그 딕셔너리에서 다시 키를 불러서요. 여기 있는 키가 오면은 퍼피죠. 그래서 이 키가 5인 객체를 이제 삭제하기 위해서 키를 불러서 이렇게 del 사용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이제 키가 가족인 객체의 매핑 값에는 1, 2, 3, 4만 있고요. 5번인 퍼피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코드는 이제 키가 프루치인 객체의 매핑 값을 삭제하는 코드인데 이 경우는 이제 매핑 값이 세트입니다. 바로 앞서 강의 딕셔너리 인덱스에서 이제 매핑 값이 세트인 경우에 추가하는 메소드가 add였죠. 그런데 이제 삭제하는 메소드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remove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트 강의에서 이제 삭제하는 메소드를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 remove가 있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 remove를 통해서 세트 안에 있는 블루베리라는 문자열을 삭제를 이제 했습니다. 삭제 결과 보면은 이제 키가 프루츠인 객체는 빈 세트가 나왔죠. 원래 블루베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빈 세트가 되었습니다. 멤버십 연산자 in과 not in은요. 다른 순회형 자료형과 마찬가지로 딕셔너리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멤버십 연산자는 딕셔너리 안에 객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첫 번째 코드는 키가 0인 객체가 딕셔너리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실행 결과를 이제 보면요. 키가 0인 객체가 존재한다고 참이 나왔습니다. 실제 화면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마이딕트라는 이제 딕셔너리가 있는데 키가 0인 고 이제 매핑 값이 55인 객체가 있죠. 그래서 true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날이 키로 존재하는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false가 나왔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딕셔너리에서 멤버십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아닌 매핑 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딕셔너리 메소드 중에 하나인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values 메소드는 딕셔너리의 모든 매핑 값을 담은 읽기 전용 순회형 형식을 이제 반환을 하기 때문에 매핑 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한글날이 매핑 값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딕셔너리 메소드인 values를 사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메소드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어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myDict의 values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안에 이제 한글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이렇게 true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날이 매핑 값에는 존재하죠. 키가 투플인 10과 9의 매핑 값으로 한글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true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키가 가족인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물어봤죠. 그런데 사실 myDict에는 키가 가족인 객체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false라고 반환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드럼이 키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드럼은 존재하지 않죠. 사실 드럼은 키가 악기인 객체의 리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럼이 매핑 값이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방금 매핑 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valu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drum in mydict values라 해서 드럼이 myDict의 매핑 값으로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드럼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나요? 사실 드럼의 존재 여부를 알려면요, 매핑 값의 자료형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드럼은 복합 자료형인 리스트의 객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복합 자료형인 리스트의 하나의 객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values 메소드를 사용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키가 악기인 객체의 매핑 값을 먼저 추출한 후에 그 안에 드럼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코드처럼요, 문자열 드럼이 in myDict에 키가 악기인 객체의 매핑 값을 추출하고 그 안에 드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만이 이제 true라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다룰 때는요, 딕셔너리의 매핑 값의 자료형에 따라서 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자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딕셔너리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